안녕 친구들. 오늘은 발전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 정리해봤어.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는 것이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 다들 알고 있지? 철저하게 돈의 시선으로 바라본 발전 시장의 변화 한번 알아보자고.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태양광이야. 태양광 다들 알지? 태양광의 밸류체인은 크게 네 가지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태양전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어. 규소를 정제해서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폴리실리콘을 재료로 원기둥 모양의 결정 인곳을 만들어 이 인곳을 얇게 절단하면 웨이퍼가 되고 웨이퍼를 가지고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하는 셀 태양전지를 만들게 되지. 이 셀을 여러 장 모아서 판 형태로 만든 게 바로 태양광 모듈이야.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88%, 웨이퍼의 97%, 셀의 86%, 태양광 모듈의 79%를 만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중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양광 강국이 되었을까? 중국의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야.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원가 경쟁력과 중국 정부의 지원금이지. 중국 기업들은 폴리실리콘을 싸게 공급받다 보니 웨이퍼, 셀, 모듈이 순차적으로 저렴해져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 중 전기료가 35%이고 인건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전기가 싼 신장 위구르 지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위구르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해서 제조 원가를 낮추고 있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제품 비중이 50%를 넘어가고 있으며, 중국산 태양광은 신장 위구르가 바로 핵심이야. 중국 싫어하는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 당연히 아니야. 2022년 6월 21일 미국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UFLPA를 가동하였고, 그 결과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이와 관련된 중국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는 수입이 힘들 정도의 관세를 때려버렸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이 진행되자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공장을 동남아시아로 옮기기 시작했어. 중국 신장 위구르산 폴리실리콘이 동남아로 택가리에서 미국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지. 미국 정부는 이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어. 하지만 친환경 발전을 확대하려는 바이든 정부에서 동남아 우회 수출을 금지하면 태양광 발전 단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눈 감아줄 수밖에 없었지. 친환경 발전을 밀었던 민주당과 바이든이 2022년 6월 21일에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2년간 유예한 이유야. 하지만 트럼프 위기인 지금은 어떨까?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트럼프 집권 후 강화되고 있어. 2025년 4월 22일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출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말레이시아에는 41%, 태국에는 375%, 중국인이 연관된 일부 업체들은 최고 3,521% 관세를 부과했어. 어마어마하지? 2026년 1월 미국 세관은 UFLPA 관련 모니터링 방법도 개선했어. 산업별, 원산지별, 품목별 필터링이 가능해져서 태양광 재료들이 택가리로 들어올 가능성이 줄였지. 트럼프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세액공제도 중단했어. 기존에는 30%의 연방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2025년 12월 31일자로 이것을 중단시켰고, 그 결과 2026년부터는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5,000달러에서 10,000달러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지. 이 태양광 시장, 미국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EU도 같이 동참하고 있어. 위구르 강제 노동을 방지한다는 것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유럽의 태양광 산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야. EU가 친환경을 빠르게 확대하려면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필요하지만 자국의 태양광 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문제이지. 그래서 유럽연합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역내 판매를 금지하는 레귤레이션 2024를 통과시켰고, 그 결과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027년 1월 1일부터 통관 및 판매가 제한되기 시작해. 또한 EU는 제조 과정에서 강제 노동 흔적이 발견되면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품을 몰수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 활용 방안을 공표하였어. 그럼 이런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견제에 중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중국은 자국 내 태양광 기업들을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재편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대처하기 시작했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제품 및 배터리에 대한 수출 증치세,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가 바로 그것이지. 중국은 태양광 웨이퍼, 셀, 모듈 등 태양광 전 품목에 9%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태양광 제품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전 품목의 환급이 모두 폐지되었어. 배터리는 26년 4월 1일에 9% 환급을 6%로 낮추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환급을 폐지하기로 했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 중국은 자국 내 태양광 생산 능력이 전 세계 수요의 3배를 넘어가면서 출혈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어. 태양광 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한계 기업들을 억지로 살려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야. 이번 중국의 부가세 환급 폐지는 9%이지만 태양광 발전 가격은 30% 이상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여기서 태양광 패널의 다른 원재료 가격도 생각해야 해. 태양광 패널에서 은은 전기를 모으고 전달하는 핵심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은값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2024년엔 태양광 패널 원가에서 은의 비중은 3에서 5%였지만 2025년엔 16에서 29%까지 올라갔지. 이러한 것을 다 반영하면 태양광 발전은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진 원가를 감안해서 수익 구조를 재수립해야 할 것이야. 메르의 한 줄 코멘트. 태양광 발전 원가를 높이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음. 태양광 발전이 비싸지면 원전 등 다른 발전의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